네, 안녕하세요. 파도세무에게 대표 세무사 이지훈입니다. 저희 일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자체랑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적용 가능한 보완 조치 설명드렸거든요. 이번 2부 보시기 전에 1부 먼저 보시고 오신다면 2부 보실 때 조금 더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2부에서는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인 내가 몇 주택자인지 이 주택도 포함되는 건지 이런 부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다주택자 분들께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상담을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 하다 보면 중과 자체보다도 이 주택수 계산 단계에서 이미 틀려가지고 세금이 확 커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다주택 여부는 개인 1인이 아니라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배우자랑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가끔씩 이 집 배우자 명의고 부모님 명의 집이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부모님 명의 주택도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집이 한 채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가 가지고 계신 거주용 오피스텔 하나, 부모님 명의 집이 하나가 같이 묶여가지고 갑자기 이미 잔금을 치렀는데 다 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1세대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어떤 주택이 포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뭐 등등 많은데 여기서 특히 많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보통 아파트만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주거용이시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침대나 뭐 주방 샤워 시설을 갖추고 거주 형태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수도세만 봐도 판단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에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봤을 때 다른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임대주택 중과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장기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자체는 배제가 될 수 있으나 주택수 산정에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지방 저가주택인데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과 수도권 등의 읍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이런 주택은 중과 판단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된 상속인을 한 명 정하게 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리고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주된 상속인을 한 명 정하게 됩니다. 이 주된 상속인이 아닌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 중에 60제곱미터 이하와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한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 요건을 충족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에 취득한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혼인합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우리가 혼인합가 배우자 주택의 중과 제외 같은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와 되게 많이 헷갈리시긴 하거든요. 혼인합가 배우자 주택의 중과 같은 경우는 혼인합가 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고요. 혼인합가 비과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들이 혼인합가를 통해서 결혼을 했을 때 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각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혼인합과 비과세는 반드시 1주택이어야 되는데 혼인합과 배우자 주택의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과 하는데 왜 중과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했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했을 때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과가 제외됐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세율이 조금은 낮게 설정이 돼서 약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3억 3천 정도 발생을 하죠.
근데 중과가 적용이 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율도 30%더 얹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세액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과인지 중과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제가 봤을 때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실제로 이 중과를 적용하면서까지 파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다주택 판단은 반드시 1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과 분양권, 임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세 번째는 지방 저가, 혼인 합가, 소형 신축 주택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제가 용도 변경 시에 중과가 적용이 되는지, 중과 배제 주택은 어떤 게 있는지, 상속주택, 다주택자 분들 경우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지, 양도를 하지 못한다면 증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상황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대충 계산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처음부터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수 확정인데요. 내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 먼저 판단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매도 시기, 매도 순서, 대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이어가지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상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